오늘 저녁 7시 전국인민대표자회를 열기로 했다고? 네. 위원장이 내 승낙도 없이 멋대로 대표자회의를 뭐냐고 연단 말이야.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선생님, 고정하십시오. 말을 해봐. 누가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열라고 했느냔 말이야. 선생님, 추측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헌영이야. 그렇습니다. 박헌영이가 뭔데? 조선공산당의 실권자 아닙니까? 아니, 정동지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공산당의 부속물인 줄 아나? 선생님, 지금 조선공산당은 건준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조각을 내버릴 수도 있는 힘의 소유자입니다. 뭐라고? 이제 정동지마저 날 협박하러 드나?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을 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만드셨던 건국동맹 안에도 공산주의자가 상당수였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도 하부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공산주의자의 수가 절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모른 척하고 대회에 나가실 준비나 해주십시오. 이것도 다 기실은 박헌영 선생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인민공화국 수립을 수의 힘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속셈이란 말이지. 선생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박헌영 선생이 정권에 욕심이 나서 서두는 게 아닙니다. 만사가 선생님을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태워진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고삐나 단단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말고삐나 단단히 붙들고 있으라고. 정동진, 언제부터 박헌영의 수적이 되어버렸지? 네? 못 써요. 못 써. 이 영영이가 잘려주는 밥상이나 받을 줄 아는 위인으로 착각했다간. 선생님! 얘기해서라! 선생님! 선생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김병로, 조병옥 등이 한국민주당 발기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 지금 막이요. 한국민주당 발기 선언을 했다? 거보십시오, 선생님. 미군이 오늘 내일 진주한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서둘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박헌영 선생은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 대장, 고하도 가담했다던가? 아직 고하는 가담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송진우도 가담하게 되겠죠. 김병로나 조병욱이나 모두 송진우의 손발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참, 그리고 송진우는 내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범국민적인 국민대회 발기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소굴은 한국민주당을 하고 겉으로는 범국민적인 국민대회를 한다. 치밀한 혁명작전이군. 정동지, 네, 장소가 어디라고 했지?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기로 한 장소가. 경기권역 강당입니다. 나가지. 9월 6일 저녁 7시 제동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는 열렸다. 1,000여 명이 모인 대성황이었다. 각본 연출의 박헌영, 조연출의 이강국, 김삼룡, 주연배우의 여분형, 조연배우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중앙위원, 엑스트라는 지방위원들이었다. 불쾌한 마음을 억누르며 회의에 참석한 여운형은 스스로 각본 연출까지 도맡으려 했으나 수혜의 힘 앞에는 능란한 정치 요리 솜씨도 맥을 추지 못했다. 따라서 회의는 박헌영이가 마련한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 전국 인민을 대표한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총의에 의해서 오늘 역사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음을 내외 선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따라 인민공화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인민위원과 후보 인민위원 그리고 고문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민위원과 후보 인민위원 그리고 고문을 선출했으면 좋을지 의견이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이건솔 동지 말씀해 보세요. 조용해 주세요. 지금 전형위원들이 1시간 동안이나 수기 끝에 55명의 인민위원과 20명의 후보 인민위원 그리고 12명의 고문 전형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백 동지. 정백입니다. 먼저 55명의 인민위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경칭은 약하겠습니다. 이승만, 여운형, 헌, 김규식, 이관술, 김구, 김성수, 김원동, 이용설, 홍남표, 신익희, 안재홍, 조만식 55명의 인민위원 가운데 이승만, 김구, 김성수, 김규식, 김병로, 조만식, 신익희, 이용설 등 색채가 뚜렷한 우익진영 인사 8사람의 이름이 끼어 있었다. 이승만, 김구 등은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있었으나 그 밖에 국내에 있는 인사한테도 사전 내락이나 협의는 전혀 없이 이름을 도용한 데 불과해. 몽양하는 짓이 사사건건 제 멋대로라니까. 돈키호테 같은 위인인거려 뭐. 돈키호테라면 미친놈 취급이나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건 미치지도 않은 생사람이 날뛰니 골칫거리란 말이야. 인민공화국이 뭐야, 인민공화국이. 어째 재분수를 제가 차리질 못할까요? 권력에 대한 집착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러나 저러나 가인은 어찌된 일이야? 여보, 왜 그러? 김병로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리 들어오라고 해요. 여긴 손님도 있고 하다고 허물할 손님들인가 어디? 꼭 은밀히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다면서. 가인의 속셈은 내가 뻔히 알고 있어요. 어서 개의치 말고 이리 들어오라고 해요. 네. 웬일일까요? 가인이 갑자기. 가인은 훌륭한 사람이야. 사심이 없고. 전화를 받고도 좀 늦었습니다. 방송 뉴스를 듣고 오느라고. 그건 그렇고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어요. 가인이 유석하고 주동이 돼서 발기한 한국민주당을 꼭 같이 해야겠다는 얘기겠지? 그렇습니다. 이건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지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가인,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덮어두었다가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게 국민대회요. 가인도 뉴스를 들었다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몽양이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으니 정부도 저들이 조직을 하겠다고 나설 게 뻔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 이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분쇄해버려야겠거든. 생각해봐요. 몽양을 둘러싸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야? 모두 공산주의자들 뿐 아니야. 언젠가 몽양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몽양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말려들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스스로가 공산화 혁명을 위해서 앞장을 섰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 이젠 정말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거든. 선생님, 고아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발벗고 나서 타일러 보시죠. 몽양이 어린애라면 10번이고 20번이고 타이르겠어. 허나 자칫 잘못하다간 쌍방간에 유혈소동이 벌어질는지도. 골문 종지는 뿌리를 빼내야 다시 곰지 않는 법이야. 그러시다면 그렇다고 내가 테러 같은 비열한 수단을 쓸까 봐서 걱정인가? 그런 짓은 안 해. 단지 난 이념과 조직으로 몽양의 인민공화국을 분쇄해버리겠다는 것뿐이야. 가인도 그리 알고 내일 동아일보사로 나와요. 국민대회 결성대회는 예정대로 동아일보사 안에서 베풀어졌다. 김병로, 조병옥, 이인 등 한국민주당 발기인 일동이 대회장에 들어섰을 때 대회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다. 아니, 이건 뭔가? 초당파적인 국민대회를 결성한다면서? 모인 사람이래야 겨우 40-50명밖에 안 되니. 사람이 많아야 마시겠나.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일을 꾸며나가면 되는 게지. 그렇더라도 초당파적인 국민대회 결성식장이 너무나 초라한걸. 자, 어서 자리에 앉기나 하자고.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몽양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할 당시 조선 총독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에 독립된 정부가 세워진 뒤라도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조건부로 정무총감이었던 엔도라는 사람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몽양이 만주의 부이나 왕정이 같은 일본의 괴뢰로서 정권을 맡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냔 말입니다. 더욱이 어제 저녁 몽양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연합국의 점령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전혀 미지수인 지금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그 속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군이 진주한 다음에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인민공화국을 기정사실로서 인정받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면 불문가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몽양의 인민공화국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빌려 범국민적인 국민대회를 결성하는 목적도 환원하면은 인민공화국을 분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적 독립정부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송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이어서 낭산 김준현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선언문 1. 우리는 연합국에 감사를 드린다. 2. 국민대회는
해내 해외의 민족 총역량을 집결한다. 3. 중경에 있는 대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지한다. 4. 보수, 진보 두 갈래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 정치를 실행한다. 9월 6, 7일경에 조선에 진조하리라던 미 제24군은 9월 7일에 킹케이드 대장이 이끄는 제7함대와 황해에서 합류하여 9월 8일에야 인천항에 들어왔다. 25척의 군함이 인천항에 입항하는 것은 보기만 해도 장관이었다. 인천항에 들어온 미군은 오후 1시 항공기의 엄호를 받으며 상륙용 선박으로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8시 미군은 장갑차를 선두로 서울로 입성해왔다. 서울에 입성한 미군은 조선 총독부 동쪽편에 캠프를 치는 한편 고급 장성들은 조선 호텔과 반도 호텔에 오랜 전진에 묵은 군장을 풀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45분 조선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는 항복 조인식을 열었다. 미군 측에서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을 비롯해서 미 제7함대 사령관 킹케이드 해군 대장과 그 막녀들, 그리고 조선 총독부 측에서는 총독 아베 노부유키를 비롯해서 정무총감 멘도 요삭, 진해 경비사령관 야마구치, 고즈기 조선군 사령관 등이 항복 조인식에 참석했다. 소관 등은 오늘 여기에 소관 등의 관할하에 있는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과 병기, 선박, 항공기, 기타 모든 군사적 기재와 소유물을 들어 정식으로 그리고 무조건 제 조선 미국군 사령관한테 항복합니다. 조선 총독으로 정식 임명되어 있는 아베 노부유키는 총독의 자격으로 여기에 항복 문서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내용대로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바입니다. 항복 조인식은 오후 4시 15분 만에 끝났다. 9월 9일 오후 4시를 기해서 남조선에서는 일본 국기의 개양이 금지되었으며 사람의 눈에 띌 만한 곳에 일장기나 또는 일장기 표시는 모두 제거토록 명령이 내렸다. 오후 4시 30분 8월 15일 이후에도 줄곧 개양되어 있던 총독부 정문 앞의 일장기도 이 시각을 기해서 내려지고 대신 미국 성적이가 군악대의 취작 속에 개양이 되었다. 미군은 다음날 군정을 선포했다. 따라서 조선 총독 정치는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 실질적인 종언을 고했다. 이렇듯 어수선한 가운데 해방 후 처음 맞는 8월 한갑이 중추명절이 돌아왔다. 이날 조선민중은 36년 만에 처음으로 해방다운 해방감에 도취됐다. 이날만은 우익도 없고 좌익도 없었다. 아이들은 때때옷을 입고 조상 전래의 명절을 마음껏 즐겼고 어른들은 핵곡식으로 빚은 떡과 술을 들고 조상의 산소를 찾았다. 그리고는 민족 해방의 기쁜 소식을 고하고는 36년간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이날 하루에 다 누려보려는 듯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다. 조선에 주둔한 점령군 사령관 하진은 조선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두웠다.
조선이 대일본 제국의 한 지방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독립을 유지해온 역사 깊은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2차 대전이 일어나고도 훨씬 뒤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니 조선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진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점령군의 정책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을 맺어야 할지 통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엔도를 숙소인 반도 호텔로 불렀다. 미스터 앤더, 내가 당신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오. 당신은 우리 미 군정의 행정 고문으로 일 좀 해줘야겠소? 아니 그 녀석 날들아 행정고문이 돼달라고. 우리가 비록 너희한테 패슬망정 너희 놈들의 심부름꾼이 돼줄 상식도냐? 뭘 그리 생각하오? 당분간만 남았어 고문 일을 해주면 될 텐데. 그건 어렵습니다, 각하. 어렵다니? 조선 총독부는 미군의 진주와 함께 조선 땅에선 영구의 자치를 감췄습니다. 따라서 소관은 우리 일본인의 전통적 정신에 따라 조선 총독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는 말이오? 예, 명령이라 해도 각하, 그건 농담이시겠죠. 명령이라죠. 그건 농담이고. 미스터 앤드루, 내 청을 들어줘야겠어. 각하, 군정의 고문으로 조선 사람을 기용하십시오. 조선 사람을? 그렇습니다. 서관이 조선을 떠나는 이 마당에 마지막 봉사하는 셈으로 각하께 우정의 표시로 유능한 조선의 지도자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요? 여훈영이란 사람과 송진우란 사람입니다. 하지로부터 만나자고 초청을 받은 송진우는 인천 김성수와 상의를 했다. 하지 장군이 만나자고 사람을 보냈는데 어땠으면 좋겠소? 만나야죠. 의당 인사로라도 벌써 만났어야 할 게 아니겠소? 그럼 같이 가서 만나실까요? 아니, 이번만은 고와 혼자 가서 만나도록 하시오. 초청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초청한지 모르니. 그럴까요? 그러시오. 영어 잘하는 설산이나 데리고 가시구려. 그럼 우선 혼자 다녀오도록 하죠. 하지의 연락원은 여운영의 은신처인 창신동에도 다녀갔다. 하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여운영은 즉시 측근 인사를 창신동 은신처로 불렀다. 뭐 때문에 만나자는 걸까, 하지가? 정권을 맡으라고 해서 만나자는 게 아닐까요? 정권을? 그럴는지도 모르겠군요. 우리가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으니까 우리한테 정권을 맡아달라고 해서. 벌써. 사실이 그렇다면 이거 조각 구성을 너무 지체했는 걸. 조각이야 하루면 되죠.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닌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지들은 극인과 의논해서 조각 안을 서둘러 주시오. 그 사이에 난 하지를 만나고 올 테니. 잠깐만, 몽양 선생. 조각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선생과 의논을 해야겠는데. 뭐요? 우리의 정부 주석으로는 누굴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껏 의중에 생각해온 어른이 있을 게 아니겠소. 그야 뭐니 해도 이승만 박사밖에 더 없죠. 이승만 박사를? 그렇소.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가 가장 적임자요. 이승만 박사 말고야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겠소? 몽양 선생, 주석 자리엔 당연히 몽양 선생이 앉으셔야 합니다. 박헌영 선생도 늘 이 버릇처럼 말씀해 오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의 초대 주석 자리는 몽양이 가장 적격자라고요. 그런데 이승만이라니. 정동지가 날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사람이란 제 분수를 지킬 줄 알고 선배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요. 누가 뭐라 하든 난 이승만 박사를 절대 지지하니 그리하오. 그렇다고 내가 이승만 박사가 고와서 주석 자리에 모시자는 것은 아니. 어쩌면 그의 노선과 우리 노선과는 서로 엇갈리는 길을 밟고 있을지도 모르.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고생해오고 있는 분이요. 이런 분을 우리가 대접 안 할 수가 있어. 그리 알고 조각안이 짜여지거든 내일이라도 인민위원회의를 열어 조각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준비하시오. 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느 분이 미스터 송이십니까? 이분이십니다. 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 육군 대령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지금 직책은 하지 장군의 고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소이까. 잘 부탁합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장덕수라고 합니다. 송 선생을 매시고 있는 사람이오시다. 오, 그렇습니까? 당신의 영어 매우 유창합니다. 그야 미국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인걸. 호호, 그렇습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자, 저리 접견실로 들어가실까요? 윌리엄스 대령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가던 송진호는 멈칫 발걸음을 멈춰왔다. 거기엔 벌써 여분여이가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왜 그러십니까, 송 선생? 윌리엄스 대령, 우리 나중에 기회를 보아서 장군을 만나도록 하겠소. 아니, 지금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객이 있으니 우린 후일로 미루겠소.